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며칠 전에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북한에. 그런데 군사 퍼레이드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군사 퍼레이드를 또 했습니다. 근데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쪼들린다거나 궁색하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이렇게 볼 때 북한 저런 나라가 과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북한을 국가라고 칭하면은 어느 우파 인사는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국가인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애당초 유엔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을 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적인 집단이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파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파 인사는 나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국가예요. 지금 북한이 세계 어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북한도 세계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져서 한반도를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북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데 북한도 국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되돌아가서 말이죠. 그렇게 북한이 개최한 열병식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저 나라가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더 궁핍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쪼들리는 어떤 그늘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열병식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또 거기에 참 우리 대한민국도 충격을 받을 만한 신무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비롯해가지고 다탄두 핵무기. 그러니까 다탄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탄두가 하나면은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요격을 해서 공중에서 폭파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탄두를 하나 장착하고 날아가다가 터질 때 그 탄두 하나가 여러 개 탄두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요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또 초음속 무기 얘기까지 또 꺼내잖아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얘기까지 꺼내고 초음속 무기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동아일보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요. 북한이 과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만 말이죠. 마냥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맞는가 할 정도로 조금 더 구김살이 없고 가난에 쪼들리는 그런 상황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껴도 되겠지만 저 시골의 밑바닥 인민들이야 뭐 곤궁하겠죠. 곤궁하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평양에서 벌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볼 때는 조금 더 가난하고 굶주리는 티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대한민국의 최하 밑바닥 사람은 진짜 매일 먹고 사느냐고 조금 더 여유가 없이 그러는데,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이 즉시 다 빠져나가고 말이야. 이러는데. 고위층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보세요. 고위층들이나 재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어느 재벌도 아니고, 전번에 어느 구체적인 내가 이름까지 내가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지영이라는 그 강사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내가 유튜브에 봐서 내가 그 여자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이지영이라는 그 강사가 자기 통장을 공개했는데 통장에 몇백억이 현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가 말하기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부동산과 무슨 주식 이런 거또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기가 10년 동안 말이죠. 연봉이 100억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가 강사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연봉이 100억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유한 자동차만 해도요.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 그 브랜드도 내가 잘 몰라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외제 승용차 람보기니 무슨 기니 벤츠니 무슨 로스로이스니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많이 보유하고 취미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최상류층이나 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겁니다. 잘 삽니다. 그 사람들만 볼 때는, 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최하 밑바닥 사람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가난하다. 이렇게뿐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운전면허를 안 가지고 있죠? 차 살 돈으로 라면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십시오. 대한민국 밑바닥 서민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것을 실감하여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북한이 제일 밑바닥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가난하네, 어쩌니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요. 북한의 평양들의 고위층 생활을 보십시오. 그 열병식 하는 걸 보십시오. 조금 더 어디 가난한 티가 어디가 나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중구난방을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이죠. 미국과 유엔이 북한한테 지금 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실효성이 없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엔이 북한한테 가하는 경제 제재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그 이념 싸움을 했잖아요. 그 이념 때문에 또 전쟁을 했잖아요. 6.25 전쟁이 뭡니까? 그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유엔과 미국의 그 세계의 여러 민주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공산 진영의 그 지원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뭡니까?
결국은 그것도 이념 전쟁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부류를 나눴었는데, 공산주의가 이제 멸망해가지고 이제 소련이 멸망해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에는 그 소련에 빌붙어 살던 여러 가지 그 작은 동구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민주국가로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계의 그 현상을 보면요, 친미와 반미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친미적 국가잖아요. 그런 미국 친미 국가들이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반미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현대는 친미와 반미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친미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가는 겁니다. 친미 국가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북한을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만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 외에 동구 유럽의 민주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도대체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총국가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중국이 인구가 얼마죠? 17억이네 18억이니 20억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러시아는 그만큼 중국만큼 인구는 없지만 러시아가 또 얼마나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뒤에는 그렇게 막강한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유엔에서 총회가 열릴 때는 겉으로는 항시 북한을 제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뒷공무니로 은근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북한을 이렇게 뒷공무니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실제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한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북한을 제재하는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그래도 계속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번에 북한의 공군이 열악했다잖아요. 계속 우리 대한민국은 F-35 스텔스기도 들여오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KF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북한은 예전에 그 6.25 때에 쓰던 그런 전투기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런 오래된 낡은 고물 같은 전투기들을 싹 신형으로 교체한다 했잖아요. 러시아,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신형 전투기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은 핵만 가졌을 뿐이지 재래식 전력은 우리한테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런 스스로 위안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재래식 전력마저도 우리와 비등하거나 우리를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핵만 보유했다 뿐이지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살았는데 그 위안마저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자유마저도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제 재래식 전력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보다 더 월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벌인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이거 참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경제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가.
이런 걸 새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죠. 김정은이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아무리 가한다래도 김정은이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3만 5천 명 시대라고 하는데 3만 5천 명이 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남한에 와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혈혈단신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보려고 해보시오. 얼마나 어렵겠나.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정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제3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3만 5천 명 탈북자라는 거는 거짓된 얘기고 한 2만 명 정도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는 제3국으로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도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해도 그 경제 제재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김정은은 콧방귀도 안 낀다. 러시아와 중국이 김정은이 뒤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 한반도의 통일 어쩌고 하는데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통일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통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통일이 안 되냐면 내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북한은 이 김씨 일가가 북한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누가 사유화합니까? 정기적으로 지도자가 교체가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지도자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유할래야 사유할 수가 없는, 개인이 사유할래야 사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은 아니잖아요. 김씨 일가가 사유화하고 있잖아요. 자기 개인 사유물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하다고요. 김씨 일가가 계속 내려가면 집권할 텐데 아무리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간다 해도 콧방귀만 끼고 전투기는 최신의 전투기로 갈아치우고 핵은 계속 보유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얼마나 대국입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20억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사실 말이죠. 북한이 인구가 한 2천 몇백 분이 안 되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 소재지나 아마 그 정도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과 유엔에서 제재를 한다래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군 소재지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냥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옆구리에 끼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그냥 옆구리에 끼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김정은 정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이번 두 번째 열병식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여러 가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과 유엔이 가하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리고 이 얘기를 끝맺겠습니다.